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아니, 간밤에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예. 프리마켓부터 굉장히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쭉 빠졌죠. 장 시작하고 쭉 빠졌는데 좀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빠질 때는 이 소비자 기대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척슈머 상원 의원이 한 발 물러서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뭐 1년 유예 정도로 해가지고 그 한 발 물러서는 협상안을 내놨다. 예. 근데 공화당이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만 연장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개혁은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협상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예, 어, 이런 이제 그 투심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예. 공화당은 해당 제안을 거절했으나 상황이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셧다운 종료 잘하면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마켓까지 다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밑에 이제 긴 꼬리를 다는 밑꼬리 양봉. 예. 이게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지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양봉, 대표적인 양봉인데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도 이제 그동안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급반등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확신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끌어올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상황이나 주변 여건 상황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애플은 뭐 별로 내려오지 않았고, 자, AMD 비슷하게 또 반등했고, 구글도 꽤 반등했고요. 근데 테슬라가 좀 반등이 조금 약하네요. 음. 어차피 테슬라 주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래저래 출렁거리지만 결국에는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상승할 때 막 상승 못할 때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6월달, 7월달, 8월달 나스닥이 그렇게 상승을 잘했잖아요. 예, 6월, 7월, 8월 이렇게까지 상승을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테슬라는 상승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끝내는 결국에는 그 상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올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음. 이런 경험이 꽤 많아요. 그 과거에도 이때죠. 예. 24년도에 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나스닥은 어땠느냐? 24년도 1, 2, 3월. 네. 테슬라는 완전히 거꾸로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1, 2, 3월 이렇게 하고 계속 갔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계속 가주기만 한다면 좀 늦더라도 결국에는 따라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테슬라도 뭐 이렇게 출렁거렸다가 갈지언정 결국에는 따라간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 꺾인다. 그러면은 잘 가다가도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올린 영상에 이제 댓글을 한 분이 다셨는데 제가 이제 글로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진정한 AI 기업을 테슬라라 볼 수 없는지요. 실체적으로 현실에서 시연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아닌가요? AI 환상으로 주식이 올랐다면 실체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뿐이 아닌가요? 네. 이 주식 시장을 이제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이게 뭐 냉정하게 보기 싫은데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다 실적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래 비전이 좋고 막 뭐가 어떻고 막 그래도 어 실적 없이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상승하는 어떤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거죠. 계속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급등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일시적인 어떤 급등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적도 그렇습니다. 잠깐 뭐 그냥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고 말아버리면 꽝이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간결하게 보자면 실적이 더 나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데 무리가 있겠다. 아니 뭐 지속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죠. 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실적에 보면은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테슬라를 그러니까 AI 기업이라고 말을 하려면 AI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예, 매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긴 있어요. FSD 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음. 그러면 회사가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회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걸 애써서 아니야 자동차 회사 아니야 AI 회사야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예. 그냥 단순 논리입니다. 이 회사가 예, 어떤 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뭐 삼양라면이 예, 라면 회사죠. 예. 근데 뭐 무슨 뭐 굿즈 같은 거 팔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해서 삼양라면이 굿즈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예. 어,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예요. 예,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것도 만들죠. 근데 주로 매출을 반도체에서 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 반도체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뭐 이게 AI 회사다 아니다 이런 논란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 매출의 대부분을 자동차에서 내고 있으면 그냥 자동차 회사다.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뭐 너무 미래 비전을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로봇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로봇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로 대부분 매출을 올리면서 AI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사실 돌이켜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기 전에 FSD는 이미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그거를 이용해서 AI를 어떻게 돌려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FSD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FSD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AI에서 이제 그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그 GPU를 많이 사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 거죠. 저도 뭐 이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리고 그 XAI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테슬라 쪽 돈이 들어간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뭐 어쨌든 이게 뭐가 맞다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입니다. 예. 오직 매출이에요. 아무리 미래 비전이 좋고 뭐 그래도 예,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23년 12월 마지막에 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죠. 공장에서 이제 출고식이 있었는데 이제 매우 그 지연이 됐다가 드디어 출시가 됐죠. 그러면 그 출시가 됐으니까 그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200만 대가 주문이 밀려 있었고 근데 주가는 이렇게 돼 버렸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2017년에 세미트럭 발표회를 보고 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아 정말 비전이 마음에 든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을 위해서 물류 혁명을 일으켜서 물가를 낮춰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사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1980년대를 중학교 때 이제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근데 이 80년대 90년대가 참 좋았던 게 물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좀 그러니까 경제도 뭐 거의 6% 7%씩 막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잘 오르고 그런데 생활 물가가 이렇게 되게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산은 증식이 되면서 또 이자 소득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면서 생활 물가는 낮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낮고 그래서 머스크의 비전이 굉장히 좋았고 이 당시 세미트럭이 처음에 이제 선보였고 지금은 이 세미트럭이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류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참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미래 비전이 좋았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는 것에 이제 선두주자고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죠. 막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고 정말 미래 비전이 충분하다 못해 미래 비전이 200% 300%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주가가 미래 비전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미래 비전이 좋고 세미트럭 발표회를 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은 이렇게 해요. 이게 한 100% 정도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막 사람들 분위기 엄청나게 좋았어요.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나 예, 매출이 안 나오고 부도 위기에 몰렸죠. 2019년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비전이 좋고 와 전기차 회사다 아무리 외쳐봤자 예, 이 매출이 안 나오면 이렇게 주가 일시적인 상승일 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델 3와 상하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이 매스 프로덕트 대량 생산의 회사가 되겠구나. 또 모델 3가 이제 저가형이잖아요. 소형차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그걸 이제 팔고 그러면서 매출이 막 이제 갑자기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을 동반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 해가 여기였거든요. 요럴 때 확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 회사의 포텐셜이 진짜라면은. 그러니까 물론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쌀 때 뭐 7.5불, 10불, 뭐 15불 할 때 사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확실히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두각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 후에 그리고 나서 전기차로 이게 시장이 먹히는구나. 대량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확인된 후에 27불, 30불에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도 보면 왜 이게 부도 위기에 몰렸냐면 일단 이제 이 비전을 보고 인프라를 투자를 무지하게 깔아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개발하느라고 개발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만 계속 들어가고 돈만 계속 지출이 되고 수입이 없죠.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수입이 적죠. 가령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인테리어 멋있게 해갖고 한 20억짜리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랬는데 이 20억 들여가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충분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장도 넓게 해갖고 근데 월 1,000만 원 순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 20년 대략 한 20년을 가야 돼요. 이 투자금을 다 이제 뽑으려면. 그러면 이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그런 거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고 또 샘 올트만 이야기로 하면 지금 10단계 중에 이제 1단계 온 거다. 앞으로 뭐 몇 기가와트 해갖고 앞으로 9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을 계속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퍼부으면서 동시에 그만큼 수입이 오느냐? 이 수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 상대로 B2B 상대로 수입도 있지만 B2C로 일반 전 세계 사람들의 보편적인 개인들이 뭐 챗GPT 월 뭐 얼마씩 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가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수입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예측을 하건대 지금은 계속 인프라를 깔고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을.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별로 없더라. 수입이.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끝없이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언제 이제 흑자 전환되는 상황까지 대체 언제 되는 거냐는 거죠. 정말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알짜 사업은 뭐냐면 인테리어 간결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시설비 적게 들고 손님은 많아요. 그래서 시설비를 한 1년 안에 다 순수익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가게. 그리고 2년째부터는 순수하게 버는 거죠.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해요. 그동안 미국에 대체적으로 뭐 GPU 2천만 장이 깔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20억짜리 치킨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비전은 있어요. 비전은 있는데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2천만 장을 깔았는데 앞으로 한 9천만 장이 더 필요하다. 예. 그럼 대체 이게 예. 이게 뭐냐면 인프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중국의 딥시크가 그래서 그때 떴는데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2천만 장이 아니라 한 200만 장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챗GPT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 대비 바로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래야만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이 빅세븐들은 빅테크들은 너무 예산을 지금 방대하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로 너무 치킨 게임으로 내가 1등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로 너무 추력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회사가 좀 치고 나가면 아유 우리는 못 따라가겠네, 포기해야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밀리면 우리는 끝난다, 그런 생각에 돈을 너무 퍼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논란이죠. 이렇게 퍼부어갖고 그 시설비 들어간 거 언제 다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칩 나오면 계속 번 돈 다시 시설비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번 돈 투자하고, 그래서 맨날 기껏 번 돈 또 시설비 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있죠. PC방이 그런 거예요. PC방.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버는 돈 맨날 PC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시 쏟아붓고 다시 쏟아붓고, 이게 순수익이 이렇게 늘어나질 않는 거죠. 지금 버블 논란이 있을 만해요. 이제까지 막 한 몇 년 동안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막 그 엄청나게 짓고 달려왔는데 앞으로 한 6배 7배는 더 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체 뭐 어떻게 뭐 얼마나 달리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럼 계속 돈만 쏟아붓고, 물론 수입이 있겠죠. 있는데 언제 흑자 전환 나느냐 이거죠. 10년 뒤에. 근데 지금 글쎄요, AI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게 그 투자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2, 3년은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사례인데, 테슬라가 이제 공장 짓고 막 개발하고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막 개발하고 R&D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꽤 빠른 시간 내에 흑자 전환을 했고, 부도 날 뻔했지만 흑자 전환을 바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시절을 좀 좋은 시절을 만났죠. 미리 이제 모델 3를 개발해 놨고 모델 Y도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을 만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공장은 더 짓지 않고 일정한 공장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차만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뭐 대규모의 투자는 이제 안 들어가고 판매만 계속 하니까 수입이 계속 늘어서 이제 현찰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머스크가 이 공장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또 잘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너무 확장하다가 이제 순이익이 좀 이제 잘 안 나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쟁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AI 쪽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보면 지금 막 우후죽순격으로 중국의 알리바바도 자기 칩 만든다, 뭐 구글도 자기 칩 만든다, 애플도 자기 칩 만든다, 전부 다 자기 칩 만든다, 자기 칩 만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매출이 더 뻥튀기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매출이 더블이 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블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년에 진짜 매출 더블 날까?
예.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매출 더블 날까? 예. 애매한데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대통령 선거다. 예. 머스크가 여기서 매수했다. 뭐 이런 이슈로 이렇게 뭐 나스닥이 오른다. 이런 이슈로 이렇게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사가 뭐 만약에 1조 순이익이었다. 그럼 그다음 해에 2조 순이익, 그다음에 4조 순이익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순이익이. 예. 근데 이게 작년에도 1조, 올해도 1조, 내년에도 1조일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잠깐 무슨 뭐 새로운 신제품 발표해서 뭐 그걸로 잠깐 움직일 수는 있어도 예. 근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동안 말했던 개발 중이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그게 시장의 반응이 히트를 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속도죠. 속도죠. 만약에 속도를 빨리 안 내고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힘을 못 받죠. 근데 빨리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회사다.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와 매출이 막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된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리 사놔야 된다. 쌀 때. 예. 근데 이제 뭐 제 주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과거 2019년 때처럼 매출 느는 거 보고 예, 확실히 비전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보고 진짜로 막 뭐 3,000달러 갈 거라면은 지금 불확실할 때 사지 말고 예, 그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된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 미리 사는 것은 너무 나는 똑똑해. 예.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미리 사야 돼. 우리는 똑똑해야 돼.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똑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 보고 비전이 현실화되는 거 보고 회사가 이제 좀 한 단계 또 성장을 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엔비디아도 그랬어요. 엔비디아도 그전에 뭐 이렇게 주가가 저 밑에 있을 때 회사가 AI가 뭐 되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예, 뭐 이럴 때 안 사도 돼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런 성과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이럴 때 가서 봐서 사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사면 좋겠죠. 막 이럴 때 사면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돼요. 그냥 많은 회사들이 이제 다들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갖고 거기에 혹해서 샀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슈퍼마이크로처럼 여기도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막 그렇게 막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뭐랄까 지속을 할 수가 없죠. 예. 잠깐 이때뿐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빠져버리죠. 예. 물론 다시 또 권투 중례하면서 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살 필요 없어요. 그런 모습 보이고 나면 그때 가서 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소형 회사가 중형 회사 되고 대형 회사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근데 그런 일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시절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1970년대 뭐 그래픽 카드 나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도 잘 만나야 돼요. 그 회사가. 음.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데도 이 쿠팡 같은 데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야 된다. 나중에 그 비전이 현실화된 거 보고 그때 가서 사도 돼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냥 기관들처럼 그냥 실적 평가를 하면서 뭐 그냥 실적 좋으면, 그리고 계속 실적이 좋고 그러면은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을 봐가면서 사면 된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조금이 사라지고, 지금 보조금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매출이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매출이 좀 뻥튀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박이 나와야 되는데, 뭐 당장 뭐 로보택시를 뭐 100만 대 깔 수도 없고, 내년 연말까지 가도 10,000대 깔기도, 한 1만 대 깔기도 힘들걸요. 이게 일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좀 지지부진한 일이란 말이죠. 미국 전체 이 도시들을 각계격파해야 돼요, 다. 예. 그 도시 또 진입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지형지물 막 파괴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속도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수입을 쭉쭉 돈을 쭉쭉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근데 뭐 객관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60만 대인데 내년도에 200만 대 넘길 수 있는가? 보조금 사라진 상황에서 또 전기차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 예. 올해 정도만 내년에 팔아도 선방이다는 건데, 아마 내년에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크죠. 예. 왜냐하면 미국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막 그 소비자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감사합니다.